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오늘, 내일, 이제 모레, 본 투표가 마감 날이고요. 오늘 8일, 4월 8일, 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내일 하루 남았는데, 국회의원 선거 20일에 관련해서, 좀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되게 궁금하기 때문에 방송을 한 번 더 어제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방송을 할까 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른 여당과 야당의 어떻게 보면 정치 개편, 그러니까 정계 개편이라고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정치 개편, 새로운 정치 개편과 어떤 전략, 방향, 뭐 기타 휴증 그런 여러 가지들을 예측을 지금 해볼 수 있는 한번 예측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조국혁신당의 약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 그 역할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떤 우군, 아군 아닌 우군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총선 후에 과연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로서 20석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 제가 많으면 15석, 12, 15 그렇게 예측을, 처음에도 저도 예측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른 정당들과의 비례대표 정당들, 더불어민주연합에 속해 있는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사회민주당 뭐 등등 해서 정당들 간의 교섭단체를 이뤄내서 이런 어떤 헤게모니적인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나, 그것도 지금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이제 그거 외에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거 전략이 조금 미비했다. 오히려 더 뭐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소나무당 같은 경우가 상당히 새로운 어떤 그런 선거에 따른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소나무당이 지금 송영길 대표가 투옥종에 있는데 뭐 들리는 얘기는 뭐 단식 중에 또 쓰러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오늘 세 번째 옥중 발표를 유세를 했는데 뭐 저도 제 유튜브에다가 소추에다가 올렸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송 대표가 출소를 해서 아마 선거 유세를 더 했다라고 하면 더 많은 지지가 나왔지 않겠나. 한 8, 9% 정도까지 지지가 나왔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측한 대로 5%대 머무르지 않겠나, 5, 6%대 머무르지 않겠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뒤에 또 소나무당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소나무당은 유럽형 정당의 어떤 모델로서 이번에 새로 이렇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소나무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좀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뒤에 또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국힘당, 국민의힘이 아마 이번에 선거에서 총선 패배를 하게 되면은 100석도 못 가져오면은 굉장히 이 윤 정부에 대한 어떤 어려움에 난관에 지금 처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국힘당 여권의 보수 의원들, 그러니까 보수라고 자칭하는 의원들의 어떤 권력 투쟁의 새로운 면모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새로운 진행이 된다라는 건 기정사실화 지금 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방송을 하고 그 전날도 이 틀에서 방송했더니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논평을 많이들 주위에서 하더라고요. 저를 따라서 한다기보다도 저는 한 발 앞서서 방송을 했는데, 녹화 방송을 했는데,
뭐 개중에는 뭐 제 것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미리 예측해서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냐. 어떤 정치인은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예측이라는 게 다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생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정치가 흘러간다고 했을 때 이거에 따른 미리 대안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그 준비를 하는 그런 정당의 어떤 기획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난감한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게 아, 국민의힘 쪽입니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입장에 지금 처해 있다.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연설 어떤 진행 방향, 뭐 부산으로 해서 이렇게 대구로 해서 쭉 올라오는 거죠. 요즘 계속해서 서울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남 벨트 쪽에 중심으로 해서 한강권 벨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는 유세를 지금 집중적으로 내일까지도 내일은 뭐 유세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 하고 있는 형편을 바라봤을 때는 이미 뭐 그 총선 전략을 그 통계 수집을 하는 그런 그 팀들이 이미 다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맵석 정도는 우세고 맵석은 지금 아주 비까비까하다. 서로 그냥 아주 저기 경쟁이 치열하다. 아주 격전을 치르고 있어서 뭐 좀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 패턴입니다. 첫째, 국힘당에 먼저 제가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국힘당에 패배를 했을 경우에 여당 내에 어떤 그 국민의힘 내부 안에 그 정당 안에서 정치적인 새로운 격변을 가져올 것이다. 아주 요동을 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그 선거 공천 문제를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도 뭐 하태경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유승민 뭐 또 그 불만 세력들이 좀 있거든요. 또 내지는 뭐 홍준표나 또 오세훈 장관 같은 경우,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차기 이제 대선 주자로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보수들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보수들이 아마 지금 상당히 그 반발을 하고 여당 내에서 새로운 보수를 세우기 위해서 들고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의 그 이념의 문제, 뭐 홍범도 장군 동상의 처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일본의 오염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친서민, 친국민 입장에서 대변을 하고 뭐 그런 사건, 뭐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들한테 사실은 어필이 안 됐어요. 이게 참 어떻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고하는 중간에 있는 매개체들, 그 비서관들이 좀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일 위에 이제 대통령으로서 어떤 보고를 받고 그거에 따른 것을 지시를 하고 그거에 따른 만반의 어떤 준비를 해서 정부를 이끌어가는,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그 어떤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하나의 최고의 탑으로서의 리더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왜곡된 보고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편집이 되고 왜곡된 보고가 되면은 결국은 대통령이 아주 어려움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략도 저는 평소 국민들에게 이렇게 힘든 고통, 물가는 치어오르고 뭐 여러 가지 뭐 대파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절대 다시 재기하기 어렵다. 표로서 국민들은 이 사전투표율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많이 지지를 31%까지 지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응징의 표, 심판의 표로서 많이 결집을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일부 평론은 또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제가 이제 객관적인 걸 봤을 때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정치, 외교, 문화, 역사, 애교 문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역사도 지금 뭐 이승만 그 여러 가지 어떤 박물관을 세운다든가 동상을 세운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게 서민적이지 않고 친서민적이고 정서적인 게 공감대를 못 얻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표로 지금 표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 총선 패배가 된다면 여당 내에 극변하게 지금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보수의 새로운 보수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 보수 출신으로 보지 않거든요. 기존의 보수 사람들은 뭐 문재인의 충복이다라는 그 김건희 씨의 그 김건희 여사의 발언, 녹취 발언 그런 걸 보더라도 그 굴러온 돌이 국힘당 안에서 박힌 돌을 뺀 격이 된 그런 형국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보수들이 이제는 이제 목소리를 드디어 낼 수 있다. 이건 내는 게 기정사실이죠. 패배를 한다면. 그래서 10일 날 이후가 굉장히 극변하게 아주 긴박하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윤정부가 지금 전공법을 쓸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의 그 현재 윤석열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쪽 라인에서는 그 검사 출신 검사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기, 소위 이제 캐비넷이 되겠는데요. 그 뭐 여당에서는 많이 써먹었죠. 여당 내에서는 많이 써먹었는데 야당도 뭐 일부 수박 의원들을 향해서는 그게 통했죠. 일전에 뭐 단식을 이재명 대표 했을 때 수박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을 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정도까지면은 뭐 그 민주당은 볼 거 다 봤죠. 사실은 당 대표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당의 대표인데 그렇게 그때가 최고의 정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구속이 기각이 되고 뭐 회생이 이제 극복이 되면서 이 대표가 다시 반전의 효과를 노리는 형국이 진행이 됐는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법을 써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판사판이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도 상당히 벼르고 있다. 아주 눈빛이나 말소리나 목소리나 본인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아마 탄핵은 좀 본인이 조국 대표가 평상시 탄핵을 주장을 안 했어요. 그냥 탄핵이 어렵다. 옛날 박근혜 탄핵도 그런 논지를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조국 대표는 다른 헌법 개정에서 아마 타협을 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중임 대통령제 4년 8년 헌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 하야 형식을 띄우지 않겠나, 그런 타협점을 찾지 않겠나. 그러면서 스스로 물러나라.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민주당이나 그런 촛불 시민들은 아마 반대를 하겠죠. 또 극렬하게 또 이것 때문에 또 야당 내에서 또 시끄러질 겁니다. 탄핵이냐 탄핵 아니냐. 그래서 그런 그 국가의 어떤 그 시너지 에너지 그런 그게 낭비가 되는 입장에서 아마 타협점을 찾아서 뭐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전공법을 써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최선을 다해 가공을 해가지고 그 캐비넷을 오픈을 해서 마지막 그 승부수를 거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국힘당이 지금 윤석열 정부 체제로 계속해서 집권해 나가려면, 그렇지 않으면은 100% 캐비넷을 가동하지 않으면 굉장히 끌려가고 결국은 옛날 박근혜 대통령 꼴이 100%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범진부 여당과의 타협점을 찾아서 그 타협점을 돌파해 나가는 게 최대한 묘수다. 제 전제는 4월 10일 결과가 법야권이 200석이 넘는 나왔을 때 3분의 2 이상이 200석이 넘어야 하거든요. 3분의 2 이상이 개헌을 하려면. 탄핵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특검법만 얘기하는데 특검법 하면서도 그 특검 결과가 나오면 그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나 탄핵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를 법리적으로 구성해서 그렇게 또 압박을 해오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직은 시간이 있지만 캐비넷을 전공법을 써서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남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순히 물러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22대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은 이게 이제 4년짜리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임기가 조금 더 있거든요. 한 1년 반 이상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의 말을 코락코락 듣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는데 그래서 아마 검사 출신을 후보 공천을 많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 정치는 굉장히 절대 자기 편이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권력의 힘을 가졌을 때는 다 자기 편이지만 권력의 힘을 놓쳤을 때는 다 떠나가는 게 정치고 배반의 정치란 말 들어보셨죠? 배반. 등에다 칼 꽂는 오늘의 친구가 적이 되는 그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 사람들이 21대에 많이 당선이 되고 공천을 받아서 됐다고 하더라도 이 임기의 어떤 기간이 윤 대통령보다 더 많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다음 정권을 내다보고 자기의 어떤 행보, 국회의원으로서 행보를 더 판단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법을 저는 싼다라는 그 초지일관 그렇게 주장을 지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범진보 야당들과의 어떤 중심 역할을 가져갈 것이냐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이 이런 추세면은 30%대까지 육박을 한다면 최소한 20석, 18석, 15석 이상은 좀 가져간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아마 일전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문 언론에 조국 대표가 용해인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시민단체에서 자기 조국혁신당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섭단체를 이루자라고 제안을 한번 일전에 창당하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그래서 아마 그 중심 역할의 혁신당이 선정을 할 것이다. 이거에 따른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몰빵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힘을 실어야지 더불어민주당이 더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어떤 법안의 진행 과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또 다른 이너서클을 중심으로 한 헤게모니적 그 주도권 싸움이 진행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급변하게 지금 돌아가는 게 아마 우스갯소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항공모함 같은 큰 그 배라고 얘기하면은 기존에 소나무나 조국혁신당은 돌격대 앞에 그 조그마한 특공대 아주 쾌속정이 가서 타격하고는 타격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타격대 역할도 자기네들 정당의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는 타격을 하겠지만 그것도 그냥 타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민주당이 중심을 갖고 있겠지만 민주당과의 협상 또 거래 그 물밑 거래를 통해서 자기네 정당들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아마 타격을 가지 않을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그 틈을 노리한다는 얘기죠. 나중에 윤석열 정부가 한 번 더 자기들 사람의 라인들이 몇 라인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이걸 이제 틈새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차기를 노릴 수 있는 길, 정치라는 부분을 다시 이번에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혁신당이 지금 보여준 결과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와요. 뭐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성, 청와대 시절에 있을 때 또 관계성이라든가 또 그 윤석열 그 총장 그 인사 문제에 있어서 왜 그때 검증을 못했냐 그런 책임성의 문제 또 뭐 기타 등등 석연치 않고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다. 아래서 차기 대선까지의 블랙호스로서 작용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 명명백백하게 해명이 되고 설명이 돼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대선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지겠다. 이건 끊임없는 어떤 발목 잡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제3의 야당으로서, 그러니까 지금의 조국 혁신당으로서 대선 주자를 노릴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당내 경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대선을 노릴 것이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표는 8월경에 아마 다시 당대표로서 출마를 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입장에서 아마 자기 사람의 그 당내를 키우면서 어떤 대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퇴임 후를 바라보고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장기적인 플랜, 계획, 전략을 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정치적인 묘수고 전략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봤을 때 흘러가는 게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거. 아주 정치 판세가 그 유형이 아주 그냥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4월 10일 이후에 간다. 왜 그냥 모든 게 법안의 문제고 법안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전제를 국힘당이 패배했을 경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뭐 다른 할 얘기는 많은데 또 좀 남겨놓아야죠.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평론이나 분석을 제가 먼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미리 예측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좀 막 이제 막 그 총선 후 어느 정도 표가 나오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겠죠. 그, 설문 결과를.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야당이 좀 우세로 나오기 때문에 막 이런 분석을 막 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한 일주일 전부터 10일 전부터 유튜브 영상 보면 알겠지만 미리부터 이렇게 유형을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무슨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은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겠냐. 굉장히 이제 이게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거의 뭐 그래도 흘러가는 방향이 예측을 우리가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국힘당 쪽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국힘당도 뭐 우리하고 이념과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저도 뭐 중도지만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될 수 있고 좌파도 중도 평균을 가지고 있는 중도 보수 쪽에 있는 입장을 저도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운데 입장에서 저는 양쪽을 보기 때문에 넘나들기 때문에 이쪽 저쪽 다 평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우리 또 찰리의 세상 얘기 TV라든가 웰컴 투 동막골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제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쪽에 너무 많은 표를 줘도 안 된다는 게 제 하나의 기준입니다. 서로 균형과 견제의 원리를 가져가야 한다. 특히 정당의 구조는. 그래야지 서로 잘 굴러가는 것이 한쪽을 가면 반드시 썩어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진보는 뭐 분열로 망하고, 뭐 보수는 뭐 부정부패로 망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뭐 한쪽 정당이 거지 크면은 제대로 나오는 결과가 없어요. 문재인 좀 180억 줬는데 뭐 개혁
해놓은 거 하나 뭐가 있습니까? 뭐 또 생각나면 짜증나는데 그런 대통령이 처음에 초기에 17년도는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 그냥 중반기 넘어서도만 완전히 이것은 뭐 물가는 올라오고 뭐 LH 사태 터지고 뭐 무슨 뭐 그냥 이 참 정말 미련 멍텅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죠. 코로나는 뭐 세계적으로 K 그 방역을 잘했다고 해서 칭찬을 좋은 건 칭찬해 줘야겠지만 또 잘못되고 잘못한 거 뭐 청와대에 있는 출신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 아파트 두 채씩 다 갖고 있고 그거 안 되거든요. 옛날 얘기 좀 죄송합니다. 또 괜히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 그런 수준이 우리가 아니라서 자 일단은 범지무 야당의 교섭단체가 조국혁신당이 선점을 저는 하려고 노력하고 선정할 것 같아요. 하는데 그걸 더불어민주당이 그 역할을 잘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소나무당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이 탄핵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급조돼서 만들어진 정당이에요. 이게 뭐 일부는 뭐 무슨 뭐 개모임이나 스터디 모임이나 아니면 동네 동아리 모임이냐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유럽이 이 소나무당이 그 유럽 정치 정당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뭐 소개를 좀 해드리겠지만은 어떤 목적을 위하면은 이념을 극복한 정당이 소나무당이다. 어떤 이념을 그러니까 사상과 이념, 옛날 좌파, 우파에서 그런 이데올리 정당을 극복한 게 소나무당이다. 그러니까 목적을 동일시하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어떤 유럽의 정당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강령을 업데이트 한다고 하는 정당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퍼플리즘적인 대중 정치,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주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국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수렴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당에 담아서 정책 강령으로서 하나의 이니셔티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거, 정책을 수립하고 나간다. 이니셔티브적인 것을 발표를 한다. 그래서 소나무당은 나름대로의 앞으로 예의주시할 수 있는 정당이다. 저는 소나무당을 좀 개인적으로 응원을 좀 합니다. 열심히 좀 떼어줬으면 더 좋겠다. 뭐 사실 손혜원, 뭐 변희재, 뭐 누구야? 제 이름을 자꾸 잊었네. 병원 협회장, 병원장 했던 사람. 그 양반 또 누구죠? 젊은 뭡니까? 페미, 안티페미 아주 또 권인지. 뭐 기타 등등 정철승 뭐 해서 딱 보면 성격이 각양각색 아주 다양한 캐릭터가 다 들리거든요. 근데 아주 실천적으로 아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하나는 현 정부에 대한 오직 탄핵 실천을 하겠다. 그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정당. 이 정당의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잘만 조직 체계를 잘 구축해 나가면 대한민국 정당 발전에 있어서 아주 좋은 사례, 좋은 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소개를 계속 해드렸지만은 보도에 따르면은 작년 말 보도죠. 31개국에서는 정치학자, 유럽의 정치학자 100명 이상이 참여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유럽인의 32%가 반체제 정당에 투표했다. 그러니까 체제라는 건 좌파, 우파 그런 체제, 이데올로지, 국자 그런 체제가 아닌 반체제. 일본도 어느 젊은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원하는 쪽에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떤 그런 편향적인 체제가 아닌 실리주의 체제로 하는 다선 의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근데 유럽인 32%가 반체제 정당에 투표를 했다. 아주 특히 이제 괄목할 만한 것은 영향력을 키우는 구구 단체나 구구 정당들이 더 포퓰리즘 쪽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뭐 보편적 복지 옛날에 오세훈 시장 한번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기본 시리즈로 이재명 대표나 또 아마 국힘당도 막 이런 포퓰리즘적인 정당으로 아마 나갈 확률이 거의 100%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냐? 지난 유럽인의 3분의 2가 포퓰리스트,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어떤 가치 판단, 시비의 기준을 무시하고, 이제 가치 이념이나 사상을 기준을 무시하고, 어떤 옳고 그름을 무시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서,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대중이 인기가 있냐 없냐, 대중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영합해서 인기 영합이죠.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정치 행태를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나 시비의 기준을 무시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려고 하는 정치 행태,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포퓰리스트, 이제 대중주의자, 그러니까 국민들 편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극우 국자 성향 반체제 정당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극우 국자 성향에 투표하지 않고 포퓰리즘 쪽에 투표를 했다. 이제 어떤 그 가디언이라는 신문에서 21일 그 현지 시간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 흐름도 그런 포퓰리즘적인 정치로 앞으로 가겠다. 그래서 소나무당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의 대세 여론이 어떤 탄핵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싫어하고 피곤함을 느끼니까 그거에 대한 목적으로서 규합된 정당이거든요. 보수와 진보들이 다 뭉쳐가지고 잡탕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잡탕이라기보다도 그 정당, 소나무당의 그 조직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조직과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뭐 확인을 못 해봤지만, 제가 도움을 준다면은 아마 옛날에 뭐 그 당을 그 계획서를 만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구축을 해나가면 소나무당은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 정당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이건 옛날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당이라고 하면 고정관념이 정치적인 이념, 어떤 사상, 그 정당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했는데, 시대 흐름이 젊은 사람들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플래그적인 깃발, 그런 건 무슨 주의는 그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오직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선에서 이들은 정당을 지지하고, 그래서 소나무당이 인기 있는 게가 펜코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물리치고 펜코에서 소나무당이 인기 있다. 그런 추세를 빨리 캐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거 전략도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이번에 좀 패배를 이제 10일 날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패배에 따라서 앞으로 선거 전략을 잘 짜고, 또 뭐 다음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30분 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방송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방송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구독, 좋아요, 지금 이제 10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실방이 가능한. 그래서 이제 시청 시간이 늘어나야 하거든요. 시청 시간이 많이 늘어나야 되고, 수출 시간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사천 시간인가 시청 시간이 돼야지 제가 실방이 가능하니까 1000명은 이제 목표가 이제 달성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